그럼 성적이 잘 나오는 독서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귀를 쫑긋 하실 것 같아요. 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본다고 하면 그걸 뜯어 말리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것을 봐야 된다. 그런 폭을 넓히는 공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는 습관. 똑같은 책을 10번 봐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그 훈련법이요. 고등학교 때 내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책 많이 안 읽어도 잘하는 애들 있죠. 타고난 친구들이 있죠. 네.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 요인가 있죠. 유전자적 요인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걸어주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았던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좋은 텍스트들이 많았던 친구들이 확실히 언어 능력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점수가 한 60점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아이는 이거 되네? 나는 30점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운동만 했고 엄마도 맨날 안 된다 그랬고 책도 안 읽고. 근데 갑자기 내가 7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제가 안 시켜도 하게 되거든요. 그 친구가 서울대 갔거든요, 결국에는. 중학교 때부터 쭉 쌓아 올린 거죠. 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강사 초창기에는 이렇게 태도를 가르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트렌드가 5년 전만 해도요, 중학교 땐 국어 안 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고등 국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 2학년들로 시선이 많이 내려왔죠.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권태용 소장입니다. 상위권은 영어, 수학이 가르고 최상위권은 국어가 가른다라는 말이 있죠. 국어,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중요한 과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어 교육과 관련돼서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치동 국어 1타 강사시장, 나만 알고 싶은 국어 1등급의 비밀의 저자이신 엄태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국어 그러면 되게 한국 사람으로서 친숙하지만 네, 사실 정말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영어지만 네. 고3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국어가 이렇게까지 정복하기 힘든 과목이고 네. 내신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작점이 사실 이제 초등 때부터 시작이 될 텐데 네네.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냥 국어는 뭐 초등, 중등, 고등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문제집 풀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네. 아니면 그때 가서 독서를 또 해야 되나? 네. 뭐 또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데 그래서 딱히 공부법이라는 게 없는 느낌이 좀 크죠. 맞습니다. 막막하고. 네. 자, 그래서 혹자는 그건 좀 타고나는 능력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초등맘 입장에서는 네네. 어찌됐든 독서를 많이 해서 문해력을 키우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또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네. 왜 아니죠? 독서는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그 독서에도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서 방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일단 독서를 시키죠. 그리고 그 독서가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고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또 수능 문제풀이까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변경을 해드린 겁니다. 그럼 성적이 잘 나오는 독서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귀를 쫑긋 하실 것 같은데. 네. 일종의 독서는 기초 체력, 운동으로 치면 달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달리기를 잘하던 친구들이 쉽게 얘기하면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잘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테니스를 잘 치는 건 다르잖아요. 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건 달리기를 잘하는 기초 체력이 있는 아이들이 테니스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야구 시험, 축구 시험. 그러면 그것에 맞는 훈련을 따로 해야 되는데, 마치 고등학교, 중학교 내내 달리기만 열심히 시켜놓고 테니스를 잘 치길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어서 그것을 좀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학년별로 그리고 자신의 수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초등학교 때는요, 네. 책을 어떻게 읽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 걸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읽혀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 국어를 싫어하고 국어 난 안 돼, 이렇게 패배감이 짙은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냐면요, 책 읽기 그리고 국어 공부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적대감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나 거꾸로 가보면 어렸을 때 강제로 책 읽어라, 강제로 문제 풀어라, 그리고 독서 논술을 과도하게 시킨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흥미랑 안 맞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적대감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중고등학교 때 문제를 대충 풀고 감으로 풀게 되고, 그러면은 아주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현 입시 시스템에서는 안 맞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맞아요. 그게 대부분 초등 때부터 많이 발생을 하죠. 네. 일단은 좋아하는 흥미 위주의 독서하는 거 하나,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본다고 하면 그걸 뜯어 말리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것을 봐야 된다. 그런 폭을 넓히는 공부는 중학교 때부터 넘어가는 게 좋고,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는 습관, 똑같은 책을 10번 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는 그 훈련법이요, 고등학교 때 내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반복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 시험 범위를. 그래서 초등학교 때 10번, 20번 내가 좋아하던 책을 보던 그 습관이 내신 대비로 이어지니까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하는 습관이 초등학교 때 필요할 것 같고, 중학교 때는 그런 교양 독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 독서는 교양 독서거든요. 교양 독서에다가 입시 독서를 붙여야 됩니다. 입시 독서. 네, 문제풀 위한 독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방법도 가이드도 좀 받아보고, 그러면서 한 50대 50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독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건가요? 문제집을 푸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기 전에 요즘에는 수행평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교양 독서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글쓰기랑도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중학교 때는 독서와 글쓰기를 붙여서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 철학이나 마인드가 있고, 학부모님이 그걸 꾸준히 유지시켜 주시면 성과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볼 것, 두 번째는 글쓰기를 첨가할 것, 세 번째는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보통 아이들한테 빠작 이런 책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풀어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녀석을 보는 방법들이 있겠죠. 문제를 풀 때 왜 이 문제가 나왔고, 이 출제자는 나에게 뭘 풀려고 하는 거고, 작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 중학교 때 생각보다 금방 아이들이 국어를 좋아하게 되고요. 되게 싫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성적이 되게 잘 나오고 문제가 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솔직히 책 많이 안 읽어도 잘하는 애들 있죠. 타고난 친구들이 있죠. 꽤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뭐가 다를까요? 그게? 두 가지 요인가 있죠. 유전자적 요인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걸어주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았던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좋은 텍스트들이 많았던 친구들이 확실히 언어 능력이 좋아요.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없는 친구보다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화량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어렸을 때 재활을 많이 하고 책을 읽었던 친구들은요, 어떤 게 좋다고 전 표현하냐면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어릴 적에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와서 지문이 길고 정보량이 많고,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하고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 고통을 견디는 힘, 버티는 힘이 훨씬 강해요. 근데 어렸을 때만 책만 보고 나서 막상 진짜 문제를 풀 때 빨리 포기하는 습관이 있다거나, 빨리 포기한다는 습관은 이런 태도입니다. 5번까지 안 읽고 2번이 정답 같아서 딱 찍고 넘어가는 그 태도가, 똑똑한 친구,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그걸 다 뜯어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독서를 했던 힘이 탄력을 받아서 높은 점수로 가는데, 독서를 많이 했어도 이런 입시에 맞는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초등학교 때 내내 운동만 하던 제자가 있었어요. 운동만. 네. 그래서 강제로 학원에 어머님이 미루셨는데, 이제 국어 공부 난 책도 안 읽었고 자기 스스로부터 안 하겠다, 난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험 보면 한 30점 받고 40점 받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아주 최상위권의 태도를 해보라 그러면 힘드니까 제일 먼저 시켰던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1, 2, 3, 4, 5번이 있을 때 5번까지 읽어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보통 그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2번이 정답 같으면 2번을 확 짚고 넘어가 버려요. 왜냐면 반갑거든요. 왠지 2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번까지 읽어봐. 그랬더니 정답이 조금 오르잖아요. 한 30점 받다가 몇 점으로 오냐면 40점으로 올라요. 그럼 야 10점 올랐다. 그럼 여기서 아직 만족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이제 한 문장을 3개의 단위로 쪼개봐. 이러면 엄태욱 선생님은 바보다, 이런 문장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엄태욱은 바보다 이렇게 한 줄로 읽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엄태욱은 자르고 바보다, 선지 끊어읽기라고 하거든요. 선지를 끊어 읽어봐 라고 했더니 점수가 한 60점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아이는 이거 되네? 나는 30점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운동만 했고 엄마도 맨날 안 된다 그랬고 책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근데 갑자기 내가 70점이라는 점수를 받아버리니까 사실 이때부터는 제가 안 시켜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은, 자, 너 시작할 때 시 멋대로 읽었지? 그러지 말고 문제부터 먼저 한번 살짝 봐봐. 그리고 너 문제에서 요런 거 나왔으니까 시 읽을 때 너 시인 중심으로 읽을 거야? 아니면 오늘은 역설법, 반어법, 표현법 중심으로 읽을 거야? 그랬더니 오늘 문제가 시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시인 중심으로 읽어볼래요 라고 생각하고 읽었더니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친구가 서울대 갔거든요, 결국에는. 서울대를. 네. 운동하던 애가. 네. 책도 안 읽던 애가. 네. 중학교 때부터 쭉 쌓아 올린 거죠. 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강사 초창기에는 이렇게 태도를 가르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두 사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례가 오니까 중요한 게 태도구나. 이 아이들은 애초에 못했던 아이들이 아니구나. 한국어니까 모국 역량은 충분하구나. 그거를 내가 안 좋았던 습관들을 고쳐주고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고쳐줬더니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니까 알아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 국어가 예전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한번 EBS 사이트 가셔서 요즘 수능 고3 국어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셔야 돼요. 일단 수준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시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당시 문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가 됩니다. 내신 공부의 방향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수능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첫 번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신 수능을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명확합니다. 저 때만 해도 수능 공부를 따로 안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거의 수능 100%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신과 수능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고 공부 방법도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하나 보내면 다 해결해 준다. 그런 마인드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신 강사는 내신만 잘 가르칠 수 있고요. 수능 강사는 수능만 잘 가르칠 수 있으니 요거를 투트랙으로 대비시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두루뭉술한 독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험 국어를 네.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 때 쌓여져 있는 습관은요. 평생 가요. 특히 부정적 감정도 평생 가고요. 잘못된 문제풀이 습관이 있어요. 제가 잘못된 문제풀이 습관을 몇 가지 열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적절한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틀렸던 실수가 있겠죠. 아우 많죠. 그렇죠. 네. 한 번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하죠. 계속하죠. 이거를 고쳐야 되죠. 그리고 5번까지 끝까지 안 읽는 태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풀이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거를 묻고 나서 별표 쳐서 내가 헷갈렸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 인지하는 습관. 그리고 선택지를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쪼개서 보는 습관. 2번과 4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헷갈렸을 때 보통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왠지 오늘은 필링이 4번이야. 그렇죠. 그때 어떤 태도가 있으면 좋냐면 이 지문의 주제랑 가장 비슷한 게 뭐지? 주제를 생각하는 습관. 그럼 이 주제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려면 그 전에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면 글을 읽자마자 바로 문제로 뛰어들기 전에 이 글의 주제가 뭐였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 그러한 습관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형성이 되면요. 이건 고3 때까지 쭉 끌고 가요. 근데 이러한 베이스 없이 중3 때까지 자기 멋대로 풀면요. 이미 문제를 풀 때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애들아 끊어 읽어 해도 제 눈앞에서는 끊어 읽지만 자기 혼자 시험 볼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무조건 5번까지 읽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아이들이 제 눈앞에서는 5번까지 읽지만 시험장 가서 모의고사 보면 2번 정답 보면 흥분해 찍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고3 때까지 가요. 그러면 수능 잘 못 보겠죠. 그럼 바뀌긴 바뀌거든요. 사람은 진짜 절대 안 바뀌는데 외부에서 아주 강한 충격이 오면 한번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재수예요. 그러면 이 습관이 재수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고2 때 오든 고1 때 오든 고3 때 오든 3년 동안에는 진짜 잘 안 바뀝니다. 이미 많이 늦은 거예요. 내가 인생의 쓴맛을 참맛을 한번 느껴보고 이러면 안 돼라고 대우각성하면 재수할 때 확 달라져서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이시라면 지금부터 고칠 수 있다. 그 희망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대치동에서 국어학원 네. 아이들 얼마나 다니나요? 중학생 기준으로는 네. 한 50%는 다니는 것 같아요. 50%. 네네. 근데 뭐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내본 적 없지만 체감으로. 체감으로. 네. 근데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요. 30%도 안 다녔어요. 엄청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국어를 잘해야 영어랑 수학이랑 탐구 과목에 영향을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를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와서 국어 과목이 좀 탄탄해지면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트렌드가 5년 전만 해도요. 중학교 때는 국어 안 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중학교 3학년이 이제 고등 국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 2학년들로 시선이 많이 내려왔죠. 국어 독학으로는 정복하기 어렵나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한다고 했잖아요. 제 기본적인 관점은 아이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고 한국어 언어권에 있고
그리고 모국어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만 5번 끝까지 안 읽는 거 끝까지 읽게 좀 해주고, 지문을 읽을 때 네 멋대로 읽지 말고 의도 읽어서 읽게 좀 해주고, 선지 끊어 읽고, 그리고 항상 헷갈릴 때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한 문제를 오래 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탈피하는 방법들도 태도로 극복해요. 한 문제에 절대 2분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아요. 시간이 부족하대요, 아이가.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우리는 보통 그럼 시간이 부족하니까 넌 국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분석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 지문 독해를 아주 천천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 1, 2, 3, 4, 5번 문제를 되게 천천히 골고루 천천히 푸는 아이들이 있고, 세 번째는 지문도 빨리 읽고 그리고 문제도 적당히 빨리 푸는데 한 문제에 꽂혀서 미련이 많은 친구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솔루션을 찾고 따로따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그리고 혼자서 독학으로도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국어를 지도를 하면서 네네.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국어 1등급의 비밀. 네. 이 책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특구에서 최근 5년간 설명회만 한 30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확실하건데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패턴들이 비슷해요. 설명회를 갔다 오면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좋은 이야기를 나만 듣고 있다니. 이걸 내 새끼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저만 또 공부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설명회 때나 들었던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희 책은 그걸 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읽으세요. 읽으신 다음에 아이에게 권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챕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1장은 부모님이 읽으시고 2장, 3장 뒤쪽 부분들은 아주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잔소리로 하지 마시고 쓱 한번 밀어보세요. 그리고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아이가 먼저 읽고 나서 엄마, 이 부분 엄마도 읽어봐야 돼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책의 본질적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부모와 학생의 소통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딱 끝내고 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감이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특히 고1 때까지는 좋아요. 막 서로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다가 고2 때부터 스킨십이 없어지고요. 고3 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는 모든 말이 다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와 이해의 소통 창구로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도 실천적인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다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니까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네. 나만 알고 싶은 국어 1등급의 비밀 나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하실 수 있는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국어 이야기 엄태욱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